신이시야? 예, 안녕하세요. 최양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양락 선배님은 천재로 불립니다. 이건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이거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전 개그맨이 꿈이었기 때문에 코미디 프로를 정말 많이 봤단 말이에요. 딱 91년도에 들어갔을 때 괜찮아요 코너를 하고 계셨거든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 저 괜찮아요 코너를 저희들이 막 가서 그 옆에서 막 그 보고 그랬었어요. 견학을 하셨군요. 이거 어떻게 다 기획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천재야 아까 그런데 일단 천재는 아니고 그 코미디를 정말 사랑을 했었지. 그 나름대로는 그래도 새로운 거, 네. 안 했던 걸 한번 시도해 보자. 근데 그게 사실 실패 가능성은 더 높지. 약간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 어떤 코너를 했다 그거를 약간 뭐 변형시켜서. 변형식. 그거 쉽지. 이미 검증받은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새로운 거, 안 했던 거.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 사실은. 정말 최양락 선배님 그 유행어를 정말 많이 따라했어요. 그 특히 그 이제 남가요에서 나온 것 중에 누가 얘기만 하면 전현수 선배님이 얘기만 시작하면 에에에 맞죠. 그러니까 뭐 얘기만 어른이 얘기하면 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예, 이겨서 이제 탁 때리는 거야. 이거. 그러면 끝나는 거야. 미안해. 아니 그랬어. 이게 또 호흡이니까. 호흡이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실제 성격과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약간.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녹죠 거기에 내 캐릭터가.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 근데 난 뭐 사실은 고향이 뭐 충청도 사람이고 그렇게 예의 굉장히 바른 사람이야. 항상 김학래 선배님께 하는 걸 보면 8살 형님이신데 8살. 대머리 학래 형 그러고 하면서 제가 얼마 전도 아니 근데 아니 네. 이거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좀 감추고 싶고 컴플렉스 있고 뭐 그런 치부다 그러는 걸 내가 들쑤시면 그건 인신공격이야. 난 인신공격 좋아하지도 않는데 학래형은 본인이 대머리라고 밝혔고 난 대머리다. 그래서 내 머리를 뒤에 있는 거를 3,000개가 4,000개를 뽑아가지고 심었대나. 그거 자랑 삼아서 얘기했으니까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그러지. 대머리 학래형. 그냥 대머라 그러니 내가 대머리 학래형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됐지. 대머리 형한테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갈머리라고 그래. 이렇게 하셔가지고 희극인 씨라도 몇 번 그 화 안 내는 분들도 최양락 씨 때문에 화를 내신 분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지. 그 화 안 내는 이마룡 선배님도 최양락 선배님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고. 우유를 뿌리더라. 우유를 이렇게 먹다가. 근데 그거 내가 그건 사실은 세호도 지금 40대지. 예, 이제 40대. 내가 지금 맞고 이런 거는 20대 때 얘기야 다. 네. 나 진짜 철없을 때. 근데 그거를 난 지금도 좀 억울한 부분은 개그맨 형이라면은 충분히 받아줄 수도 있는데 재치가 자기를 좀 뛰어넘으니까 난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은 분해. 저는 그 아직도 분하신 거죠? 그거 좀 저 재치 있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만해 그러다가 말로 안 되니까 폭력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진짜 이 예능 쪽에서 특히 이 코미디계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렇죠. 노래로 히트한 거 아마 최양락 선배님이 처음이시지 않을까. 88년도인가 최양락 선배님이 이제 만화 주제가 그래서 만화 영화 주제가 그게 100만 장 팔렸어요. 맞아.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100만 장. 전화장사 모세로 그래서 진짜 그거 나왔을 때 진짜 얼마를 친구들하고 따라 부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짜가 엄청난 기운이 먼저 그런 거였지. 무쇠벌 무쇠다리 로켓 주먹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리고 뭐 프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뭐 사실 지금도 그 치킨 그 노래는 예. 베리 하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별나라에서 베리 하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야, 그거 정말 맛있겠네. 페리페리. 지금은 이제 모델은 아니시죠? 지금 아니지. 그 오랜만에 그 저기 치킨 노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베리페리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매콤달콤 맛있는 베리카나 치킨. 그거 저 샀어요, 저도. 그랬어? 예.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났잖아요. 계속 이것만 듣고 따라 한다고. 그래. 드디어 또 2000년 초반, 90년대 알까기. 후반 알까기.
그때가 이제 이 헤어스타일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때 아마 호주에서 맞아. 이제 돌아오시고. 유학을 하시고. 예. 예. 그것도 사실은 Picture yourself in a boat on a river with 그러면 바둑 세트 똑같이 이렇게 하고 알까기를 하자. 그 해설톤은 윤기현 국수님 톤으로. 서봉수 구단, 네? 저런 수가 있나요? 원래 그분이 그때 해. 그래서 그 톤으로 알까기, 네? 뭐 이제 재밌겠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야. 대박이 났죠. 그게 대박이 났어요. 야, 근데 진짜 그때 알까기에는 당대 스타들이 다 나왔었죠. 이런 또 그 히트 코너도 뭐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MBC 최양락의 그 재미있는 라디오. 요거 이제 14년을 진행을 하죠. 그래 맞아. 그 14년.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DJ 자리를 떠나실 때 좀 뭐 14년을 또 진행을 하셨으니까 마음이 또 조금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도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 뭐 물러날 때도 되긴 됐는데 당시에는 섭섭했던 게 이제 개편을 하잖아. 프로그램 개편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유재석 PD였다가 조세호 PD로 바뀐 거야. 우리 잘해보자. 그러고 그날 또 뭐 만나서 술 먹으면서 이제 어떤 코너는 더 가고 어떤 코너 이제 쭉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다음 날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진 게 된 거죠. 최양락이가 이제 그냥 없어졌대. 그래요? 이 PD도 몰랐고 나도 몰랐던 거지. 그게 좀 아쉽고 나의 책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와이프가 본인이 제작을 했어 트로피를. 너무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당신의 목소리 때문에 뭐 감동이고 저쩌고 하면서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남다른 데이터 입력과 관리 노하우를 가르치는 엑셀의 신 엑셀 강사 박성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모는 종이처럼 본적 있어요. 바둑판처럼 생긴 건데요. 네네. 우리가 일일이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뭐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그런 막 슈퍼 계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거의 돈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하나라도 입력이 잘못되거나 하면 굉장히 좀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거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숫자 하면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이야 제가 막 8행까지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막 5만 행, 막 6만 행 막 이렇게 내려가요. 5만 행이요? 네, 그런 데이터를 좀 밤새서 막 작업을 했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제 숫자가 틀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싸해지고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나중에 근데 가서. 저는 이게 아무리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지만 이 5만 행이요? 어, 행이 5만 개란 얘기 아닙니까? 와 지금 한 100개만 돼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판에 그 5만 행을 와 그러면은 엑셀 강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는 이제 LG전자 해외 영업 기획팀에서 6년 정도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직해서 이베이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알죠. MD로 한 3년 정도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엑셀만 하는 프로 직장러였습니다. 이게 뭐 직장에 입사를 했다고 해서 다 엑셀을 어느 정도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입사 딱 결정되고 나서 막 동기들이랑 스터디도 했어요. 야, 우리 엑셀 하루에 한 강씩 끝내자 이래가지고 막 다 같이 모여서 스터디도 했는데 이제 신입사원 때 처음 맡았던 일이 이제 LG전자의 그런 54개 법인의 이제 데이터들, TV 판매 시장 점유율을 주별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54개 일이었는데 법인. 네, 혼자서 하고 있으면 진짜 외롭고 그치죠. 서럽고 내가 이걸 못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54개 법인은 한 얼마 만에 그걸 하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막 한 2, 3일 정도 밤낮을 새서 했거든요. 지금이라면 지금 하면은 그거 54개 법인 한 얼마 정도 합니까?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좀 잘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신입사원. 그것만큼 좋은 동기부여가 어, 없죠. 없죠. 아니 이게 좀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실력이 확 늘었다는 것도 좀 느껴집니까 본인이?
느껴지죠. 그래서 올드 TV라고 네, 알죠. 엄청 비싼 네, TV가 네, 나온 네.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TV가 한 대에 막 2천만 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개년치의 TV 판매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이제 나라별로 이걸 2천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걸 물량을 줘야 되니까 목표치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딱 말만 들어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말이 각 지사별로 이게 TV가 고가이다 보니 그곳에 계신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어떤 분들이 좀 고가의 TV들을 그래도 이 배분을 할 때 1,000개를 어떻게 배분을 그러니까 뭐 할까? 어느 지역은 요걸 몇 개라고 조사해달라. 네, 엄청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요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좀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윗 어른들이 성이 좀 잘하는데? 잘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뭔가 왔다. 데이터를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구조화해서 보고까지 할 수 있는 레벨이 됐구나. 아니 이런 능력을 계속 좀 살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위에서도 계속 인정을 받는데 뭐 임원이나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사람들 다들 너는 임원 할 것 같은데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윗어른들이 그렇게 위에 계신 분들이 인정을 하고 능력을 인정하는데 네. 근데요? 제가 LG 4년차 때쯤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1진단이 암이어서 개복 수술을 해서 세포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되게 마음고생 심하게 이제 했었는데 근데 암은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다행이네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회사만 다니면서 흘러가는 대로 내 일상을 살 순 없겠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던 차에 이제 사이드로 이런 강의 일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그 성희 씨가 퇴사 후 4년 차인 지금 깨달은 게 좀 있다고 그래요.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전 제 주변 사람들이 다 회사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 때 친구들도 다 당연히 회사에 갔었고 그래서 이 사회에 살아가려면 회사원밖에는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퇴사를 하고 나왔더니 회사원이 아닌 사람들과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회사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진짜 다양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안세영입니다. 오늘 또 아무래도 또 출연을 하시니까 네. 전체적으로 뭐 스타일도 그렇고 좀 머리에 좀 약간 좀 제품 네, 좀 바르셨는데요. 네, 코트에서랑 다르게 좀 변신 좀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방송 나오고 나면 일단 좀 연락 지금 문자 무지하게 많이 오겠는데 그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 끝나고 입구장에서 이제 메달 3개를 목에 걸고 금이 환영을 하시면서 오시던데. 메달 부딪히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찰랑찰랑. 왜냐면 3개니까. 네네, 3개니까. 3개니까. 네, 목이 무거웠어요. 네. 이게 본인이 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코치 선생님께서 이제 걸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몇 분들만 계실 줄 알고 네. 이제 걸고 갔는데 갑자기 뭐가 반딱반딱하게 뭐가 계속 이제 뭐가 가 있는 수많은 거예요. 그 취재진 여러분들이. 네, 그래가지고 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이제 그때 아침에 도착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단정을 못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금메달도 뭐 이게 메달 건 것도 네, 그거지만 네. 그거보다도 얼굴이 내 더 지금 걱정이었어요. 상태가 세영 선수의 세레머니도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어요. 봤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어퍼컷 세리머니 그렇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A 세리머니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제 스펠링이어서 안세영 선수라. 네. 혹시 그때 그 감정을 살려서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겼다. 가서 하고 이제 가서 하고. 여기 하고 예. 야. 세영 선수가 한국 배드민턴 역사상 중학생 신분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태극마크를 단 유일한 선수.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게 사실 태극마크를 단다라는 거.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배드민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저도 추천으로는 많이 네. 했었는데 이제 정말 선발전을 통해서 전승해서 들어가는 선수 전승을 했어요? 네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명이 그때 한 8게임 정도 뛰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중학교 때 성인 선수들도 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고등학교 선수도 있고 대학교 선수도 있고 전승으로. 창피하네요 이거. 와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15살에 어떤 좀 힘든 순간들이 좀 있었을까요? 운동이 딱 힘들고 그랬을 때 이제
털어놓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털어놓으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이제 좀 친구랑 좀 많이 놀 수 없어서 그치. 좀 많이 외로웠었고 선수촌이 이제 좀 시골이잖아요. 별이 되게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많이 울기도 하고 혼자서 그랬었던 것 같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있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서로 위로도 되고 뭐 또 의지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언니 오빠들하고 이제 나이 차가 좀 많이 있고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또 고민을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나 잘 있어 뭐 아니, 그죠? 잘 있기도 했고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잘 있기도 했었고 이제 조금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 아 그럴 것 같아요. 여자 단식에서 이제 금메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났었고요. 기분이 또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 않았을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잖아. 이제 끝에가 그냥 다 이길 수 있잖아. 너는 뭔가 당연하다는 네, 듯한 좀 말. 칭찬인 것 같지만 저한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경기를 자꾸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즐겨 뭘 즐겨 즐겨 뭘 어떻게 즐겨 뭘. 아니 사실 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우리도 뭐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막 야 그냥 뭐 그냥 가서 즐겨. 편한 대로. 어떻게 즐겨요? 근데 어떻게 즐겨? 그거 못 즐겨요. 예. 그럼 어떤 게 제일 좀 마음 편하네요? 해주는 메시지나 응원들 중에? 그냥 보여주세요. 세영 선수가 하는 플레이를 아, 그대로 세영 선수가 하는 플레이를 그냥 네.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아 지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저는 광주 대인동 대인시장에서 천원밥집 해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경입니다. 야, 아 이게 진짜 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이게 저 광주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식당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죠. 유명해졌더라고요. 1,000원이 이게 그 가능합니까 이게 1,000원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주위에서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아 도와주시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사실 저 진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은 사실상은 좀 이거 운영을 운영이 하기가 안 쉽지 돼요. 않아요. 이거 운영이 안 되죠. 그렇죠. 한 달 적자가 얼마입니까? 한 달 적자를 계산을 하면 식당 운영을 못하니까 아예 그냥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접어두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적자 생각하면 진짜 기분 닫았어요. 그러면 저 사장님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야 됩니까? 저는 아침에 9시까지 회사를 가서 투잡을 뛰고 아, 지금 있어서 투잡을 하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그러니까요. 이게 허기야 식당. 저도 살아야죠. 아 그러면 사장님은 식당은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죠. 가끔 벌어서 또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회사 가가지고 팀 미팅하고 10시까지도 식당 가가지고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하고 11시 반부터 2시까지 이제 식사 시간. 이제 손님들 그죠. 괜찮아. 어르신 일로 오셔요. 또 2시부터 3시, 4시는 이제 다음날 반찬 재료 미리 전날 또 손질할 거 있으면 손질해놓고 다시 또 사무실 들어가서 고객 만날 거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뭐 10시도 될 때 있고 8시도 될 때 아이고야. 있고 이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지금 사장님께서 이 식당을 좀 맡게 되셨는데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전국 방송에다 대고 우리 막내딸이 이어받아 살 거란 말을 하셔가지고 저는 전혀 생각이 없으셨어요? 네, 이제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도와주겠다. 엄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도와는 주겠다. 설거지라도 해는 주겠다. 그 말에 우리 막내딸이 하겠다. 맡기셨을 때는 그래도 음식 솜씨가 6남매 중에 뭐 가장 좀 뛰어나셨거나 이유가 있으니까 맡기신 거 아닐까요? 저희 집에서 제일 음식도 못하고 사고뭉치. 근데 딱 하나는 그건 같아요. 그때까지 시집을 안 가고 너 혼자니까 케어할 사람은 없잖아. 난 나 혼자만 케어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식당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저 어머님의 유언 때문에 이제 이 식당을 맡으시게 네, 된 거예요? 지금까지. 와, 아니 근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나는 어머니의 가게를 도우려고 했던 거지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도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걸 할 수 있는 상황? 이미 식당은 계속 문을 열고 있는 상태고 어르신들은 계속 식사하러 오시니까 이거를 저 오늘부터 식당 문 닫을 거예요 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디 그렇죠. 가실 데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 아니 근데 이게 음식도 못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식당 운영을 하려면은 그래도 그래서 저도 처음에 3년간은 주방 이모님이랑 두 분을 썼어요. 예. 근데 월급을 제 돈으로 주다 보니까 마이너스네. 아 사장님 돈으로 이제 그죠. 제 돈으로 월급도 드려야 돼. 집세도 막 하다 보니까 딱 3년 지나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돈도 없죠. 뭐 보증금 다 빼서 했죠. 보증금까지 빼셨어요. 네. 이제 언니 오빠들이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다 빼가지고 월급 막 주고. 아니 근데 이제 지금도 투잡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이게 보증금까지 빼서 할 정도면은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는 네. 그래서 3년 딱 아줌마 월급 주고 이제 더 이상 제 가진 게 없어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혼자 하거든요. 다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서빙까지 혼자 그걸 다 해요. 이 월급 드릴 돈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아니- 몸으로 해야 되잖아. 몸으로. 어머님을 이렇게 만나면은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 엄마한테 그래도 감사하다고 저희 엄마가 이 식당을 초석을 아예 안 닦아놨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는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우리 집 못난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우리 집 못난이라고 항상 엄마 친구들 오면 우리 집 못난이라고 맨날 인사해. 그래서 전 진짜 계속 우리 집 못난이야. 맞구나, 못생겼구나, 못난이구나.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을 어머님께서 맡기셨을 때는 제일 믿음직하고 뭔가 예, 이걸 맡겨도 아마 그럴 거라는 믿음과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일 이쁜이가 우리 사장님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어머니 입장에서는?